역시 사진을 잘 찍어주셔가지고 뽀샵에. 이제 화장품 배우 하다 보면 이제 배우나 아이돌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마 이것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마 쇼호스트 중에 최초로 화장품 모델을 한 영광이죠. 아니 정말 동안 중에 동안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좀 그래요? 아니신 것 같은데 사실 5080 그레이 세대들이 정말 윤현 씨를 보면서 저렇게 되고 싶다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피부 관리 비법이 있으세요? 일단 피부 관리는요. 그러니까 아주 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나쁜 피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되면서 피부가 얇다 보니까 기미도 생기고 뭐 뾰루지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푸석푸석했을 때도 있는데 확실히 제가 화장품 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직업이 아무래도 TV에 얼굴이 드러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관리를 해요. 이것만큼 진짜 안 펴놓고 하는 게 있으세요? 아무리 바쁘거나 좀 힘이 들어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요. 네.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된 게 피부가 되게 얇은 편이라서 기미가 저는 20대부터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외선 차단제를 아끼지 않고 바르고 그게 아무래도 노화의 시작이 자외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발라요. 집에 있어도. 뭐 굳이 비싼 거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발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비싼 거 발라요. 비싼 거 발라요. 기억하세요. 좋은 거 바르세요. 아니 유난히 씨도 SNS를 이제 자주 사실은 굉장히 저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민낯을 그냥 이렇게 관리하시는 영상을 막 올리실 때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선배님 자신감이 넘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가끔 뽀샵도 해요. 그런 것들도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인가요?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사용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방법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저도 그런데 저도 운동을 안 하다 누군가 운동을 하면 또 하고 싶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나갈 일도 없고 이러면 근데 게다가 또 아이 키우고 살림할 수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보여질 때 누군가에게는 또 약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직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해요. 뷰티 뭐 쪽으로도 있지만 일하시려면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특별히 운동이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제가 운동을 여쭤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데 항상 잊지 않고 하는 건 스트레칭. 아니 근데 뭐 특별히 식단 같은 걸 하세요? 식단은 제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2끼를 먹어요. 3끼를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2끼도 이렇게 막 풍성하게 먹거나 뭐 이러면 사실 저녁을 많이 먹어요. 저녁을. 네. 근데 아침 겸 일 때문에 아침은 제가 아무튼 약간 그 위장이 안 좋은 편이어서 약간 신경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뭘 먹고 나오면은 항상 장이 불편하니까 그냥 안 먹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아예 안 드시고. 네,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 근데 커피를 마시면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편안해져요, 제가.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겸 점심 같은 아니면 또 늦은 점심으로 그것도 잘 먹는 편이고 그다음 또 저녁을 잘 먹는 편이고 그래서 2끼를 저는 꽤 오래됐어요. 2끼 먹는 지. 아니 선배님 보면은 이렇게 체중이 거의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변화 없었어요. 쭉 그런 숫자를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체중이 똑같아요. 임신했을 때 빼고. 사실 나이가 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붓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가 참. 그러니까 살짝 붓는다 싶을 때는 그땐 제가 관리를 해요. 관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늘 체중을 늘 체크하거든요. 체크하는데 일단 제가 힘들어요. 살이 찌면.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체중계 올라가면 확실히 1kg가 늘었거나 그럴 때는 조금 관리를 해요. 식단 관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저희도 오프닝 때 살짝 얘기를 했지만 패션 센스도 굉장히 화려하신 걸로도 유명합니다. 네. 잠시 같이 그 윤혜리 선배님의 패션을 볼까요? 네. 아유. 야 컬러가 굉장히 좀 비비드하신 어떤. 네, 그렇죠. 굉장히 화려한 컬러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화려한 색상 입었을 때 기분도 업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TV를 봤을 때 또 그게 예쁘고 아마 홈쇼핑에서도 옷을 굉장히 화려하게 입거나 이거 화려한 네일 케어를 하는 게 제가 또 최초일 거예요. 사실은 좀 제품이 부각돼야 된다. 네, 그쵸. 제품이 많이 보여야 되면 사실 의상은 조금 얌전하게 입고 네. 제품 쪽에 신경을 쓰라는 지시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쇼 호스트들의 의상이 보통 이렇게 무난한데 예. 저는 제가 무난하게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래 다행히 이제 그래도 매출이 나오니까 위에서 뭐라고 안 하시지. 아마 저렇게 입고 나갔는데 매출이 안 나면 옷부터 벗으랄 것 같아요. 상품이 안 보이잖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감을 느낀다는 말이 저는 좀 와닿는 네, 것 같아요. 네. 방송 진행자도 이제 의상이 어떻게 보면 무기 아닙니까? 그럼요, 맞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가는 네. 전투복장인데 그쵸. 스스로 자신감을 주는 어떤 의상 선택이 굉장히 과감하신데 네. 본인만의 어떤 패션 노하우, 내만의 이제 의상, 나만의 의상 선정 기준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좀 대담한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거 싫어하고 예. 그리고 컬러도 조금 더 물론 상품에 맞춰야 되겠지만 그 상품에 어울릴 수 있는 선에서 좀 원색적인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후배들 저랑 같이 진행하는 후배들이 있어요. 이제 후배들 옷을 보통 맞추거든요 컬러를. 예, 예. 그러면 선배님 무슨 컬러 입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는데 저는 후배한테 딱 한마디예요. 너 예쁘게 입어. 저 그래요. 무조건 예쁘게 입어요. 예쁘게 입고 화려하게 입으라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똑같으실 텐데 그냥 내가 예쁜 옷 입고 화려한 옷 입고 내가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신감도 오니까 저는 후배들한테도 무조건 예쁘게 입고 들어오라고. 예. 요 6가지 의상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좀 가장 애정하는 그 네. 옷이 어떤 거예요, 선배님? 다 마음에 들어요. 예. 애정이라는 원픽은? 글쎄요. 저 가운데가 그게 뭐죠? 여기 이제 라푼젤이 원픽 선정됐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네. 저희 또 시청자분들이 또 그레이 세대들입니다. 네. 사실 뭐 외모적인 거, 뭐 동안 외모를 가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스스로 풍기는 어떤 향기 이런 그쵸. 거에도 되게 민감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요하죠. 저는 사실 향기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더 이렇게 약간 긴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노안도 오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옷에 뭐가 묻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은 이렇게 옷이 지저분할까. 왜 저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다니시지라던가 뭐가 묻어있는 거 입고 다니시는데 그게 안 보여서 입고 다닌다는 걸 제가 나이 들면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왜냐면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네요. 그분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옷이 더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아침에만 입고 나갔는데 여기 뭐가 묻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렇게 생리적으로 모든 기능이 떨어지니까 순환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근데 젊었을 때보다도 순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렇게 빨리빨리 발산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땀도 나이가 되면 안 나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서 모든 것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땀이라던가 이런 배설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나쁜 냄새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해소하는 거는 일단 제일 씻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야 되고 옷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더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저분하고 옷이 또 더러운 냄새도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이틀이니 3일이니 입지 마시고 좀 그쵸. 이렇게 잘 빨아진 새 옷을.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했으면 좋은 게 향수를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20대 때부터 향수를 워낙 좋아해서 쓰고 있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서 우리나라 분들은 향수를 쓰는 걸 사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외국 분들은 그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자기만의 향기를 갖는 게. 근데 뭐 향수만 잘 고르면 그렇게 느끼하거나 안 좋은 향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향, 뭐 플로랄부터 시작해서 자기만의 향기를 갖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어떤 유행하는 추천 향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이게 사람마다 취향이 있어서 좀 다른데 요즘엔 조금 더 그래도 약간 프레시한 플로랄이게요. 예,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꽃향기가 제일 무난하니까요. 예. 그런 어떤 팁을 통해서 네. 향기라는 그레이 세대들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